안녕하세요. 포인트 원치과 원장 원기욱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에 내원하신 한 환자의 케이스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어서 얘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왜 신경치료를 하면 꼭 크라운을 씌워야 되나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앞니를 제외한 다른 치아들은 크라운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환자의 케이스를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눌 거고요. 또 이 환자분의 반대쪽에는 사랑니가 있었는데 똑바로 난 사랑니가 아닌 누워난 사랑니는 꼭 뽑아야 할지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과 두 가지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환자의 케이스를 보면서 얘기를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2015년부터 이제 저희 치과와 인연을 맺으신 분입니다. 그때 오셔서 왼쪽 아래에 예전에 아말감으로 떼온 게 떨어져서 많이 아프다라고 해서 오신 분입니다. 2015년도에 찍은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이쪽이 왼쪽이고 이 치아 때문에 이제 오시게 된 거고, 머리 부분에 뭔가가 옆에 있는 치아랑은 다르게 온전치 않고, 신경치료 중에 외국 나가셔서 중단하셨다라고 돼 있네요. 신경치료 하다가 중단하고 그냥 가셨어요. 신경치료를 하시게 되시면 구멍을 뚫고 신경관으로 진입하게 되는데, 그 구멍을 뚫은 부분을 신경치료 중간중간에는 임시재료로 메꿔놔야 됩니다. 신경치료의 주된 목적은 안쪽에 있는 죽은 신경과 부패된 환경을 멸균 상태로 바꾸는 것이 신경치료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내가 깨끗이 청소하고 돌려보내면 다시 입안에 있는 미생물이 다시 침투해서 다시 자라나게 되겠죠. 아니면 입안에 있는 영양분이 다시 공급돼서 안에 있는 미생물을 다시 증식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임시로 메꿔 놓는 것이, 어떠한 미생물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도 신경치료 하시고 뚫어놓고 외국을 가시진 않았겠죠. 아마도 오랜 기간 가셨다라고 한다면 임시 재료가 아닌 조금은 오래 갈 수 있는 접착성의 재료로 메꿔놓고 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오래되면 떨어질 수 있고, 떨어지지 않더라도 근간 안에 신경치료를 해놓고 어떠한 재료로 밀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에 있는 한 마리의 미생물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미생물이 서서히 증식하고, 그러면 그 미생물이 증식해서 가스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은 뿌리 끝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신경관의 구멍이 이쪽으로 끝으로 나 있기 때문에 뿌리 끝으로 점점 진행이 돼서 뼈를 녹이게 하고 압박하면서 통증을 끼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시 이제 이 치아를 신경치료를 하기 위해서 작은 사진을 찍었고요. 이 작은 사진을 보면 뿌리 끝에 이렇게 뼈가 녹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약도 넣고 말씀드렸다시피 근간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멸균하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수산화 칼슘 제제의 약을 첨약을 해놓은 상태고요. 신경치료하고 다음 신경치료까지 그래도 또 미생물의 증식을 조금은 더 줄이고자 안에다가 살균력과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약을 넣어놓는 것입니다. 이 약이 빠져나온 걸 보면 뼈가 녹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신경치료를 이렇게 마무리를 한 사진이고요. 신경치료를 끝나고 나서 다음 계획은 임시치아 상태로 한두 달 지켜보다가, 왜냐면 뿌리 끝에 염증들이 아직 완전히 안 아물었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아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멸균하고 이러면 바로 크라운을 씌워도 탈이 난다거나 미생물이 증식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료를 메꾸는 목적이 신경관이 이렇게 지금 보이다시피 이렇게 쭉 굵은 가지 3개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뿌리 끝 3분의 1 정도에는 나무의 잔가지처럼 잔가지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잔가지들은 우리 입장에서는 보이지도 않는 아주 미세한 관이지만 미생물들한테는 아주 다니기 쉬운 큰 대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 있던 미생물들을 아무리 화학적 용액으로 소독하고 멸균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박멸을 하기는 쉽지 않고요. 하여튼 멸균에 가깝게 그렇게 소독을 하더라도 잔존을 하는 미생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생물들을 갖춰 놓게 하기 위해서 지피콘이라고 하는데요, 물질로 신경관을 아주 빽빽하게 메꿔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미생물이 혹시 잔존하더라도 이 관에 트랩돼서 갇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염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보통은 어느 정도 신경치료를 마무리할 정도로 깨끗해졌다고 해서 신경치료를 마무리한다면 바로 크라운을 씌우게 됩니다. 아무튼 다음번에 그렇게 하기로 하셨는데 안 오시고 18년도에 스케일링 받으러 오셨습니다. 약 3년이 좀 안 되네요. 2년 반 정도 돼서 오셨는데 똑같은 치아입니다. 이미 뿌리까지, 머리 부분 뿐만이 아니라 뿌리까지 다 썩어진 채로 이대로 오셨어요. 이런 걸 보면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신경치료는 반드시 치료를 마무리하셔야지,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다시 위쪽에 뚫린 공간으로 미생물이 다시 유입되면서 이렇게 충치를 유발하거나 그런 염증을 유발시키게 되죠. 만약에 신경치료를 여기를 구멍을 뚫고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안에 있는 신경관도 깨끗이 제거하고 이제 재료로 다 메꿔 놓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패킹을 통해서 미생물을 트랩하고 실링을 철저하게 하더라도 이 위쪽에서 실링이 실패를 한다면 좀 전에 보신 그 엑스레이 여기처럼 2차 충치 등을 통해서 다시 치아가 손상을 받고 발치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경우를 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치료의 주된 목적은 뿌리 쪽 끝까지 실링을 하는 것도 있지만 신경치료 후에 이쪽 입구 쪽에도 레진이나 기타 재료로 메꿔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치아 자체가 그 다음에 이 접착한 재료가 영구적인 재료는 치과 재료는 없기 때문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로 리키지라고 치아 접착 부분이 균열이 가면서 그쪽에 틈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다시 미생물이 유입되면서 쭉쭉쭉쭉 갉아먹으면서 아래까지 또 도달할 수도 있고, 또한 이렇게 그냥 재료로만 떼어놓은 상태에는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씹는 강한 힘들이 작용하는 치아이기 때문에 이 재료의 바깥쪽에 있는 치질들이 깨져나가거나 해서 또 치아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금니들은 신경치료하고 안에 재료로 떼우고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크라운으로 이 치아를 보호해줘야 본인의 치아처럼 오래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신경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반대쪽 케이스를 보시면 이번에 이 치아도 아파서 다시 신경치료를 한 경우인데요. 이렇게 뿌리 끝까지 패킹을 잘 하고 위에도 머리 부분이 많이 상실돼서 포스트라는 것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머리 쪽에도 이렇게 재료로 떼어서 안으로 미생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실링을 해놓고 본을 뜨기 위해서 이렇게 깎게 된 거죠. 그래서 위에 재료로 실링을 아주 완벽하게 하고 치아를 깎고 이렇게 씌우는 과정까지 해야 이 치아를 오래 쓸 수 있는 것입니다.